광주 문화재 여행 동구 달빛걸음 오늘 오픈 스튜디오로 여러분과 우리 동네 문화재 이야기 채우고 있는데 오늘은 계림 일동으로 떠나보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께 또 좋은 인사 말씀과 그리고 좋은 이야기 나눠주실 첫 번째로 모실 분을 무대 위로 바로 지금 제가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촬영한 시간으로 따지면 제법 늦은 시간인데요. 이렇게 기다려주시네요. 우리 동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임택 동구청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 임택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지 그랬어요. 그러냐면 비가 그렇게 많이 오다가 우리 계림 일동 주민들 오시니까 다 끝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저 마을 13개 동 마을별로 전부 마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데 아마 계림 일동이 가장 또 경양 방주부터 시작해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교수님이 계속 계셔서 왜 안 가시지 그랬더니만 함께 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주민 모두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우리 청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해 주신 우리 동구청 관계자분들께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찌 보면 큰 복인 것 같아요. 동마다 지역마다 할 얘기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역사가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왜 남의 얘기 재밌잖아요. 근데 이 동도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 동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디에서든지 아는 척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동네 문화재 이야기 계림 일동에는 어떤 보석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그 보석함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림 일동 여행을 떠날 저는 윤지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의 여행 가이드 이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님이시자 또 지역 문화교류 호남재단 이사장이세요. 김덕진 이사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반갑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 기대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좀 먼저 죄송하다고 인사를 좀 드릴게요. 이유가 뭐냐?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어떤 곳인지 제가 명확하게 알질 못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우선 시민단체이고요. 한 창립된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의 자원을 발굴하고 또 콘텐츠화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일,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문화 담론을 형성하고 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많이 알리기 위해서 또 컨텐츠 제작까지 해주신다라니까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 명확하게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켜놔야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가장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 광주읍성 이 구축에도 큰 힘을 보태주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아까 제 1부에서도 나왔죠. 우리가 지금 서 있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읍성 안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튼튼한 성곽이 있었고 또 4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20세기 초에 하나 둘씩 사라져 버리고 하나도 없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거 좀 한번 복원해 보자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민들 사이에. 그런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땅값이 비싸고 그럽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러면 요즘 발달하고 있는 이 사이버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서 현재 이제 포탈에 가서 광주읍성 또는 사이버 광주읍성을 치면은 그 아이디가 바로 뜹니다. 예. 특히 광주 읍성과 또 광주 역사 인물 자원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정말 귀한 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그 광주광역시 역사 민속박물관에서도 이번 문화재 야행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장님, 그 광주 읍성이 존재했었던 당시에 이곳 계림 일동 일대가 정말 큰 인공호수였다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물을 가두는 시설을 저수지 뭐 또는 방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향 방죽이라고도 하고 호라고도 하는 굉장히 큰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있었다라는 걸.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셨을 테니까 경양방죽 뭐 최고의 농업용수로 쓰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무등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크게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 광주천 쪽으로 흐르는 큰 물줄기가 있고, 하나는 이제 우리 지산 유원지 쪽에서 내려오는 동계천이라는 물줄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요 옆에 전남여고 옆으로 이제 복개가 다 돼버렸죠. 그 동계천 물을 가두어서 만든 방죽이 경양방죽이고, 그 밑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전남대에 있는 데나 뭐 역전 밑으로 신안동 이런 데는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논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큰 호수를 어떻게 만들었을지가 궁금한데 자연적으로 생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사람이 다 막았죠. 네. 아마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는 우리 조선왕조 태종 때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좀 네. 길게 잡으면 600년도 되겠고요. 그때 김방이라는 어르신께서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 따라 굉장히 컸기 때문에 좀 힘이 들었겠죠. 힘이 드는 일을 이렇게 잘 완수했다. 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은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당시의 경양방죽 정말 큰 호수였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흔적도 없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은 이제 흔적이 없다는 말은 매립이 됐겠죠. 네. 매립의 시작은 이제 일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일본인들이 광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와서 살았죠. 지금 중앙초등학교 있죠. 요 밑에 중앙초등학교는 순전히 일본인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이제 해방이 되고 일본인들이 떠나니까 그 자리에다가 우리 초등학교를 이제 열어서 현재 중앙초등학교라는 이름을 이제 붙인 거죠. 이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택지 네. 택지가 좀 부족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계림동, 우리 지금 와 계시는 와 계시는 분들이 사시는 계림동 쪽으로 이제 택지를 조성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광고를 지나서, 광고가 이제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광주 중학교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 넘어서면 이제 계림초등학교가 있잖아요. 네. 계림초등학교는 해방 이후에 이제 46년에 이제 들어섰고요. 그 계림초등학교 부분부터 이제 매립을 해가면서 택지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탈바꿈이 된 거네요. 일제 때는 조금 매립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매립이 시작으로 방죽이 없어진 거니까 좀 씁쓸하기는 한데 좀 다른 얘기를 또 계속해서 이어가자면 당시에 경양방죽이 이제 농업용수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광주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식수로도 이용이 많이 됐다라고. 이제 물은 이제 흘러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경양방죽 물은 들어오는 수로가 있고, 동계천에서 들어오는 수로가 있고, 광주천하고 또 경양방죽하고 연결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넘치면은 물을 광주천 쪽으로 빼내거나, 안 그러면은 이쪽 물이 부족하면 광주천 물을 이쪽으로 끌어내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광주천과 동계천이 경양방죽을 매개로 해서 연결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근데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게 있거든요. 광주천에 백사장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게 진짜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좀 풀고 가고 싶은데요.
그 옛날 강들은 강 유역이 넓죠. 그래서 이제 갈수기 때는 가운데만 이제 물이 흐르고 양 옆에는 넓은 이제 모래사장, 네.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무슨 뭐 보름날 줄다리기를 한다거나 또 장이 선다거나 이런 일들을 이제 했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제 때 직강공사라고 그러죠. 직강공사. 그러면서 이제 강폭을 이렇게 좁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사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아무래도 좀 많이 아쉽네요. 예. 네,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또 광주 읍성터를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당시의 그 모습을 사진이나 또뭐 여러 자료를 통해서 좀 기억을 해 주신다라면 지금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모습하고는 감히 상상도 못하겠지만 한 번쯤은 돌아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광주 읍성터 주변에 뭐 폴리 작품들이 조성이 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라진 광주 읍성을 복원하자라는 말들이 있었고 네. 그 가운데 가장 이제 눈에 두드러지는 이제 건축물이 사대문이니까 사대문을 복원하자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광주시장 진영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 이제 미술 작품, 조각 작품 이런 걸로 광주 읍성의 사대문을 형상화, 상징화하자. 아마 이런 작업으로 지금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 동구 원도심에 또 11곳에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우리 광주 동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여러분께서도 한 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사장님이 앞으로 또 하셔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또 지금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제 우리 경양방죽의 이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보존과 개발 사이에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판단의 그 측면들이 존재를 하죠. 아까 경양방죽도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부가 이제 매립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광주시청 저쪽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구시청 사거리에 있었던 광주시청이 본래 이제 일제 때 지었던 광주 그 부청 자리거든요. 너무 좁아요, 너무 적고 옮겨야겠어요. 마땅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경양방죽 마지막 남아 있는 경양방죽을 이제 매립을 했죠. 매립을 하는데 흙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역전 옆에 있는 태봉이라는 조그만 산을 헐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메꿨죠. 그렇게 해서 경양방죽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광주시청이 이제 들어왔었죠. 그 광주시청도 너무 비좁다 해가지고 저 좋은 땅값 비싼 상무지구로 이제 크게 지어서 이사를 갔죠. 그 자리에 지금 홈플러스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경양방죽 하나만으로도 광주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덕분에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 문화와 시민 사이의 멋진 가교 역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 광주 문화재 야행 오픈 스튜디오 우리 동네 문화재 이야기 계림 1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김영주 계림 1동 3통장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그 지역, 그러니까 우리 동네 문화재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만나 뵙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지금 제가 81살이니까 지금 72년 됐네요. 72년을 사셨고 81살로 절대로 안 보이십니다. 계림일동이 공기가 좋나 봐요. 와, 72년 동안이나 살고 계셨다면 그 계림일동의 역사를 다 꿰고 계실 텐데 그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그 광주고등학교 자리가 예전에는 미국인들이 살았던 곳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당시 제가 중앙국민학교에서
계룡맥을 다시 지어가지고 계룡학교 옮겼습니다. 그때 제가 광고 옆에가 제 집이었습니다. 바로 담 사이 하나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학교를 가는데 이상하게도 미국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전부 이삿짐을 다 실어 나르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니까 모르죠. 아, 미국 사람들이 이거 산구나 이러고 알았죠. 그리고 갔다가 왔는데 그 사람들 따라고 나왔으니까 유교가 딱 되더라고요. 갖고 그냥 학교를 막 가니까 집으로 가라. 와. 유교에 왔으니까 비는 가거라. 그래서 그때 3학년 때인데 집으로 왔죠.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미국 사람이 살았던 것을 알았죠.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고는. 네. 이게 결국엔 또 6.25 한국 전쟁과 연결이 됐던 그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똑같은 그런 격언을 닦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저 질문지 보고서도 좀 놀랐는데 계림동을 예전에 흙구덩이라고 불렀다고?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헛구덩이라고 한 것은 그 산에서 빨간 흙이 그 황토기죠. 네. 황토를 그래서 파가지고 계룡학교도 메우고 집 짓는데도 그런 집 짓는데 사다가 사용했기 때문에 흙을 파서 낸 데서 사람들이 지은 말이 흙구덩이라고 이름을 그려진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군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그 경양방중 얘기도 했어요. 사실 뭐 계림일동 하면 경양방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혹시 그곳에 담긴 추억도 따로 좀 있으실까요? 그쪽에 추억으로는 우리가 어리니까 네. 철이 없잖아요. 그때가 혹시 몇 살이셨어요? 한 4학년, 5학년 이제 6.25 끝나고 이제 네. 이제 끝날 때도 그 전에는 그쪽을 가면 배를 타고 다니고 물이 깨끗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도 그쪽으로도 많이 좀 개구적이라서 많이 다니고 근데 이제 계속 물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빠지던데요, 수질이. 점점 나빠지더니 나중에는 색깔이 이제 빨갛게 파랗게 변해버려요. 네. 여기 보니까 이제 물이 이제 인구수가 늘어난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폐수가 많이 나오니까 오염이 되다 보니까. 예, 오염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상태로 유지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 자리가 전영방죽 바로 옆입니다. 그랬어요? 네. 그럼 거기에서 공놀이도 많이 하셨겠네요. 예, 그래서 구경도 많이 보고 그랬죠. 와, 그 역사의 흐름을 기억을 하고 계시고 직접 보신 분을 직접 뵙게 된다라는 게 저한테도 큰 영광입니다. 아이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좀 그 얘기를 많이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경양방죽 있던 근처에 자택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땅을 팔 수가 없다. 이건 또 무슨 얘기실까요? 그건 제가 지금 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곡성서 인면으로 와가지고 네. 여기 2학년 때 와가지고 계림동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내 영혼이 터전이고 그렇죠. 내 보금자리고 또 여기서 또 죽어야죠. 딴 데 갈 만한 데가 없어요. 아주 행복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팔지 못하신다. 예. 전 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지금 청장님 계시니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계림 일동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주 살기 좋은 동네고 진짜 인정이 많고 네.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빌자고 서로 빌주는 우리 동네입니다. 좀 더 오래오래 그 계림일동에 터줏대감으로 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그곳에서 더 멋진 추억들을 직접 만들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네. 우리 계림동에서 살면서 남은 인생이나마 노인도 나도 많이 먹었지만은 나보다 모든 사람이 돕고 서로 도우면서 더불어 사는 인생, 서로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우리 계림동이 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예. 이 마음이라면 하지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욕심을 조금만 덜 내면 내가 가지고 싶은 걸 조금만 덜 손대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늘 욕심을 내다 보니까 탈이 나더라고요.
우리 통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림일동의 그 뜻을 이어받아 저희도 앞으로 오늘과 내일과 앞으로를 좀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1 광주 문화재 여행 오픈 스튜디오 계림일동 추억 이야기를 함께 해봤는데 우리 김영주 통장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그 추억 여행도 함께 듣고 향수 속으로도 한번 젖어봤어요. 네.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같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좀 무대 위로 모셔도 괜찮을까요? 오늘 저희가 좀 더 오래오래 이 동구 달빛 걸음을 매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크게 한번 외치면서 좀 같이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우리 통장님도 좀 가운데로 앞으로 좀 모실게요. 네, 우리 청장님 가운데로 오시고 우리 통장님도 함께 옆으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좀 감동이지 않으셨어요? 예, 저도 계림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오래오래 우리 함께 계림동의 좋은 기운을 받자고요. 아니 비가 조금씩 떨어지는데 폭우가 안 쏟아지는 건 진짜 계림일동의 그렇습니다. 축복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다 하셨으니 지금부터 제가 계림동에서 외치면 여러분 오래오래 외쳐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우리- 오래오래. 그렇죠. 아, 좋다. 예. 우리 청장님과 통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계림동에서 오래오래.